대한민국은 이 사람 이름으로 온통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명태균입니다. 명태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해야 될지 오늘도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유튜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비정치권의 인물이 대한민국을 도배하는 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좋은 일도 아닙니다. 지금 한강 작가는 아시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한강 작가의 이름도 뉴스에서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명태균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믿는다, 어쩐다, 신뢰한다, 믿을게요. 그런데 이 카톡 주고받은 대화 중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저는 이걸 읽었을 때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오빠겠지, 친오빠겠지. 누굽니까 오빠? 잘라서 말하면 대통령이죠 뭐.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예.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한 사람이 서 있죠. 지금 정치권은 시끄러워하는 의제들을 다 보세요. 다 김건희거든요. 예. 첫 번째 의제가 문제는 김건희 리스크의 사법 문제예요. 사법 처리 문제, 사법 리스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명품팩하고 도이치모터스 이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명태균이에요. 좀 전에 나왔던. 예. 네, 명태균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냥 뭐랑 연결되냐면 아주 직접적으로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선거랑 대통령 선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누굽니까? 김대남이잖아요. 여기는 뭐 칠상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국정농단, 국정 개입 뭐 이런 차원의 문제고 이 모든 중심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겁니까? 김 여사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예. 일단 명품백만 보게 되면은 불기소하는 건 이거 맞다고 봐요. 그거 당연한 거고 예상됐던 거고 그다음 수심위 판단도 불기소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이건 큰 문제가 없는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이거는 사실은 검찰이 이제 불기소 의견을 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맡기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패싱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레디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불기소로 가겠다는 거고 불기소할 경우 검찰이 또 봐줬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당연히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좀 다른 게 그 공범 있잖아요.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2심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아서 6개월의 집유가 나왔단 말이죠. 예. 물론 제가 볼 때 김 여사의 관여 정보는 또는 가담 정보는 이 사람보다 굉장히 덜해요. 그러니까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고 사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도 될 만한 사건이긴 해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그걸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그 비슷한 혐의로 방조 혐의로 한 사람이 유죄가 인정됐다라고 한다면은 예. 어차피 이건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소하는 게 맞거든요. 기소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건. 그런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다음 계속 뭐가 돼요? 특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집권 초기에 이걸 갖다 특검을 그냥 하라고 했으면은 뭐가 됐을까? 클리어 돼가 지금 까맣게 잊힌 사건이 됐습니다. 끝날 일이네요. 이게 지금 2년 반 왔거든. 예.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이번에 또 특검 뭡니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느냐? 안 끝나거든. 이거 5년을 가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면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과 얘기인데 이미 이제 사과 얘기는 물 건너간 겁니다. 명품백이 나왔을 때 3일 만에 딱 그때 사과를 바로 했으면은 3일 만에 끝날 이슈야. 이것도 끌고 끌어가 지금까지 온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과를 해도 타임이 늦었어요. 예. 왜냐하면 확실하게 이게 사법적인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라는 선언을 하고 검찰에게 기소를 하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그래 털어봐라 하고 특검을 수용한다든지 이런 조치 위에서 사과를 해야지 이것 없이 하게 되면 결국 뭐 사과로 퉁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밖에 못 듣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애초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가래도 안 맞고 지금 포크레인으로도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몰아간 사람들이 여사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에 또 나왔죠. 권성동. 그냥 가자는 거거든. 이런 거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명태균이잖아요. 예. 이번에 문자를 딱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뭐냐면 입당 전에 밀당을 했잖아요. 예. 윤석열 그때 후보도 아니었지. 검찰총장이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렇죠. 언제 하느냐.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 대표 체제 이준석 대표 체제 이 체제하고 윤과 윤핵관들 사이에 신경 싸움이 있거든. 하하. 신경 싸움인데 윤핵관들이 헤게머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 대표가 지방 내려가는 사이에 그냥 입당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지금의 얘기가 지금 나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근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무시했나 보지. 예.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했나 보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다 답답해요. 그다음에 무식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상대를 달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판단을 누구한테 구한 거야? 명한테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이제 해명이 재미있죠. 김 여사의 친오빠를 가리킨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김 여사의 친오빠가 이 대사에 왜 등장해? 그 사람이 등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렇죠. 전혀 등장할 이유가 예. 없고. 그런 다음에 뭐 여사가 자기 그 대통령을 갖다가 오빠라고 부른다는 건 행간에 뭡니까? 세간에 너무나 다 잘 알려진 이야기고. 예. 여기서 자연스러운 건 여기서 말하는 오빠라는 건 역시 지금 현직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주 그냥 또 얄밉게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 오빠가 철없이 행동했죠. 당시 이러면서 슬슬 비꼬았거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 이 사태가 어떻게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또 이런 일까지 왔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명태균이 잡곤 있는데 김재원이 또 뭐라고 하냐면 또 호위무사를 김재원 최고가 또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지금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막 공격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말이 되느냐 허풍이다. 그 다음에 사실 반 허구 반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다 허구 또 사실로 믿어버릴 위험이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구속해야 된다. 구속하게 되면 철청으로 보내야 한다. 요즘 검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예.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 말을 딱 듣고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쓰냐. 이거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이 공격을 하니까 명태균이 공격하니까 명태균이 받아친다고 또 까버리는 예. 돼버린 거거든요. 하하.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명태균이 뭘 쥐고 있는지 자기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방어가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그러든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수단이에요. 예. 봐야지 걔가 뭐 어떻게 하는지 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까놓고서 다 허풍이야. 다 뻥이야. 그 중에 사실 요만큼 있고 나머지 다 부풀려진 거야. 자신감 까봐. 근데 뭐냐? 안 까겠다라는 그냥 구속시켜. 뭐 이게 강공으로 나가버린 거고. 예. 그랬더니 얘가 딱 듣고 그래 하나 또 갔는데 이게 또 뭐 그냥 전체 지금 뭐 또 도배가 됐어요. 도배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 이런 지금 뭐 오빠가 유행어가 돼버렸고 예. 오빠가 아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은 사실 둘을 공격하는데 하나는 이제 여사를 공격하는 건 이런 부분이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자기가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에 걸려 있느냐면 지금 여론 조작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요 부분요. 여론조사를 갖고 마사지를 한 거예요. 예. 내가 보니까 조작이라고 하긴 좀 힘들고 마사지를 했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에 들게끔 수치를 조금 손본 겁니다. 예. 원래는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인구 비대로 대답하지 않거든요. 노인층들은 많이 대답하고 젊은 층들은 오면은 받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나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안 받아버리거든요. 예. 아니면 그냥 딱 듣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거나 이러니까 나중에 조정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 구성비에 맞춰서 예컨대 노인들은 과다 표집되고 예. 젊은이들은 과소 표집되고 가중치를 적용하죠. 가중치를 적용해가지고 하는 거. 그건 모든 여론조사가 하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두 번째 걸 한 거예요. 근데 인구 비대로 또 투표율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노년층이 투표도 많이 예. 여론조사에 응답도 많이 하지만 예. 투표장에도 더 많이 나온단 말이죠. 젊은 층 그거보다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결과를 가지고 대선 때 투표율을 또 가지고 한번 또 조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잘못된 여론조사라기보다는 뭐냐면은 그냥 일반 여론조사가 뭐 아니라 분석 자료죠. 그 투표장에 나올 확률이 큰 예. 사람들의 여론 이렇게 된 거죠. 예상 유권자 비율에 따른 분석 그렇죠. 자료.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도 크진 않아요. 보게 되니까 그 조정을 했더니 이재명도 1.2% 올라가고, 그 사전 투표에서는 본 투표에서도 1.3% 정도 올라가요. 1.2, 예. 1.3%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윤이 조금 더 올랐어요. 2.4, 2.4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보다 1.1에서 1.2% 정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차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안 같은 경우에는 안은 0.2에서 0.1 이렇게 올랐고, 그래서 거의 예.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윤과 대비해서는 뭐냐면 한 2% 정도 윤한테 유리하게 나온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가 뭡니까 그 윤한 단일화. 바로 전날 그 보고가 된 거거든. 그래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무슨 판세를 갖다 좌우할 만한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여론조사에다가 마사지를 한 거, 그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고, 예. 그게 이제 보고가까지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러면 이건 하나의 스캔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일단 확실하게 스캔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수십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매일 보고했다는데 그 액수가 3억 6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명태균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